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수업은 이전 수업에 이어 자바의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우선 접근 지정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접근 지정자는 객체 지향 언어에서 캡슐화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 멤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객체의 소멸과 가베지 컬렉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객체 소멸이란 자바에서 new 연산자에 의해서 할당된 객체 메모리를 자바 가상기계의 가용 메모리로 돌려주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이 가용 메모리란 일종의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라는 건 뭐냐면 응용 프로그래밍을 실행시킬 수 있는 메모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바 프로그래밍에서는 임의로 객체를 소멸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객체 지향 언어에서 혹은 일반 응용 프로그래밍에서 C나 C++ 같은 프로그램 언어에서 보면은 할당받은 객체, 그러니까 new 연산자에 의해서 할당받은 객체를 개발자가 되돌려주어야 한다 그랬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항상 C나 C++에서는 생성된 객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개발자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delete라는 연산자를 실행을 시켜갖고 그걸 갖다가 시스템에 되돌려줘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한 또 다른 예제에서는 그 객체를 생성할 때 소멸자라는 함수를 갖다가 그러니까 메소드를 갖다가 클래스 안에 정의를 시켜준다는 거죠. 따라서 이 소멸자는 말 그대로 객체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이 소멸자를 실행을 시켜갖고 객체를 다시 시스템에 되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객체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객체가 사용한 메모리 스페이스를 시스템한테 돌려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베지라는 영어 단어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쓰레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가베지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가리키는 레퍼런스가 하나도 없는 객체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리키는 레퍼런스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누구도 사용을 얻게 된 메모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메모리를 우리가 뭐 가비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그냥 메모리만 잡아먹는 거죠. 따라서 가비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모자라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가비지들은 자바에서 실질적으로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어떤 그 프로그래밍이죠. 컬렉터가 자동으로 가비지를 수집해서
자바 가상기에 반환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용 메모리를 늘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다음은 가베지의 사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U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몽령이라는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할당을 했죠. 여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춘양을 저장할 수 있는 펄슨 객체를 생성을 하고 성춘양을 저장을 했어요. 메모리가 할당이 되면서. 그런데 이 문장은 뭐냐면 원래 성춘양을 가지고 있던 주소값, 그러니까 reference를 뭘로? A의 주소값으로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 성춘양을 가리키는 reference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성춘양이 저장되어 있는 객체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런 객체를 우리가 가베지 객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자, 이 예제에서는 역시 가베지 발생에 대해서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여기에서 보시면은 스트링 레퍼런스를 갖다 5개를 생성을 했죠. 레퍼런스를 갖다가 A, B, C, D, E를 생성을 하고, 레퍼런스 A에는 새로운 문자열이죠. 굿이라는 문자열을 생성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시작 주소 값을 갖다가 A에다 저장을 했고요. 두 번째 bad예요. B에다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normal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된 메모리의 주소 값을 C에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A를 null로 변경을 했죠. null로 변경을 했다는 건 뭐냐면 A가 가리키는 게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따라서 이렇게 되면 요 굿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는 당연히 가베지 객체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우선 D에다가 C가 가르치는 그 주소값을 할당을 했죠. 따라서 D가 이제 normal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된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C를 null로 만들어도 아직도 D가 이 normal이라는 객체를 레퍼런스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베지 객체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가베지는 더 이상 참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베지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은 회수가 되어야지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연히 가베지가 늘어나게 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자바 플랫폼의 가용 메모리가 0이 되면 자바 응용 프로그램은 더 이상 실행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바 플랫폼은 가용 메모리가 일정 크기 이하로 줄어들면 자동으로 가베지를 회수하여 가용 메모리를 늘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베지 컬렉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자바에서 가베지를 자동으로 회수하는 과정을 가베지 컬렉션으로 가베지 컬렉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가베지 컬렉션 스레드에 의해서 수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스레드라는 개념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뭐 비교적 아주 큰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일시적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큰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 가용 메모리가 줄어드는 경우가 보통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 가베지 컬렉션이 실행이 되게 되면 프로그램이 꼭 중단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보통 우리가 이 자바 프로그램은 실시간 처리를 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프로그램 언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하여간에 따라서 보통 개발자가 강제적으로 가베지 컬렉션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GC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베지 컬렉션 작동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강력한 가베지 컬렉션을 요청을 하는데, 그러나 가상기계가 가베지 컬렉션 시점은 전적으로 판단을 해서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바로 작동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은 접근 지정자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접근 지정자를 두고 있는데, 접근 지정자를 두는 이유는 객체를 캡슐화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접근 지정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객체가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지 말지를 지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갖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안에 개인의 이 부분 일종의 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 건물 내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공용, 이 건물 구성원들의 공용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우선 먼저 이 자바의 패키지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패키지란 관련 있는 클래스 파일을 저장하는 디렉터리 혹은 폴더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패키지로 분산 관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분산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갖고 어디 한 군데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한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 파일만 수정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뭐 디버깅 하기도 쉽고,
그 외에도 뭐 업데이트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뭐 추가 사항이라든지 그럴 경우 필요한 그 패키지 안에 있는 파일만 수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다 더 쉽게 응용 프로그램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패키지 개념을 먼저, 그러니까 자바 응용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패키지로 구성이 된다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패키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바의 접근 지정자는 네 가지가 있어요. private, protected, public, 그 다음에 디폴트 접근 지정자가 있는데요. 디폴트 접근 지정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략을 한다는 거죠. 생략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앞에 아무것도 안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접근 지정자를 사용하는 그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클래스나 일부 멤버를 공개하여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하도록 허용을 할 때 바로 이 접근 지정자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객체 지향 언어의 캡슐화 정책은 멤버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외부의 클래스가 어떤 특정 멤버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로 그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 값을 변경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접근 지정은 캡슐화에 묶인 보호를 일부 해제할 목적으로 우리가 접근 지정을 사용을 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고요. 접근 지정자에 따른 클래스나 멤버의 공개 범위는 아까 이 네 가지 접근 지정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 접근 지정자에 의해서 공개 범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우선 프라이빗은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완벽 차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폴트는, 그러니까 접근 지정자가 생략된 경우에는 동일 패키지에서만 허용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는 동일 패키지와 자식 클래스에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식 클래스는 상속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퍼블릭 접근 지정자는 모든 클래스에서 다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각 클래스 접근 지정에 대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퍼블릭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맨 앞에 퍼블릭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클래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B 클래스죠. B 클래스는 다른 모든 클래스에서 접근이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퍼블릭 클래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접근 지정자가 생략된 클래스를 우리가 디폴트 클래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바로 여기 패키지 P에 있는 클래스 A, 그 다음에 패키지 Q에 있는 클래스 C, 그 다음에 클래스 D가 앞에 접근 지정자가 다 생략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디폴트 클래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 디폴트 클래스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접근이 허용이 된다는 거. 따라서 다른 말로 패키지 프라이빗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같은 패키지의 클래스만 접근이 허용이 된다는 거. 따라서 자, 패키지 P에 있는 클래스 A는 패키지 Q에 있는 클래스 B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왜? 이거는 퍼블릭으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고 한 클래스가 되고요. 반면에 이 클래스 C와 클래스 D는 디폴트 클래스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패키지 있는 클래스 A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반면에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나타났듯이 클래스 B는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그 멤버 접근 지정이 이 테이블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멤버 접근 지정자는 4가지가 있어요. Public Member, Private Member, Protected Member, Default Member가 있고요. 같은 패키지의 클래스는 프라이빗만 접근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다른 패키지의 클래스는 역시 퍼블릭으로 선언된 클래스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나머지는 다 접근을 못해요. 따라서 우선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모든 멤버는 클래스 내, 그 프라이빗이 선언된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허용이 되고요.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게 접근이 허용한다는 거. 프로텍티드 멤버는 역시 동일 패키지 내에 있는 클래스에 접근이 허용이 되고요.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는 다른 패키지에 있어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블릭은 모든 클래스에서 역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멤버 접근 지정자를 이제 그림으로 그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패키지 P에 2개의 클래스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퍼블릭 클래스 B와 그냥 디폴트 클래스 C가 있는데요. 자, 퍼블릭 클래스 B는 사용이 가능하죠. 우선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 이건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 A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왜 이거는 이 클래스 자체가 퍼블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2개의 그러니까 멤버 변수와 메소드가 있는데요. 2개 다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 멤버 변수와 멤버 메소드 역시 다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 C도 클래스 B에 있는 모든 멤버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자 우선 퍼블릭 B는 퍼블릭으로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클래스 B를 생성하는 것은 가능해요. 왜? 퍼블릭이기 때문에. 반면에 멤버 변수, 멤버 메소드는 둘 다 뭘로?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이 클래스 B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다른 패키지에 있는 외부 클래스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불허가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반면에 이 예제에서는 이 앞에 아무런 접근 지정자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두 개 다 디폴트로 선언이 됐다는 거예요. 디폴트 접근 지정자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다른 패키지에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거. 따라서 이거는 다른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고요. 반면에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클래스에서는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는 디폴트랑 똑같은데 차이점이 없죠? 반면에 클래스 B에 상속을 받은 extend는 상속을 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라는 거. 클래스 D는 패키지 안에는 없지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클래스 B에 있는 멤버 변수와 멤버 메소드에 다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다음 예제 역시 멤버의 접근 지정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예제에서는 두 클래스가 동일한 패키지에 저장된다 그랬어요. 샘플과 access ex 클래스는 동일한 패키지에 저장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와 똑같은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자, 이 샘플이라는 클래스와 access ex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다른 클래스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public 멤버 변수 A, 그 다음에 private 멤버 변수 B, 그 다음에 디폴트 멤버 변수 C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다른 클래스들은 A와 C에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어디에? 멤버 변수 B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이 클래스 access ex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이전에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값을 저장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그랬죠.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역 변수는 어떤 메소드 안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메소드 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전역 변수는 클래스 모두에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클래스 안에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갖고 전역 변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 전역 변수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을 안 한다 그랬어요. 대신에 자바에서는 인스턴스 변수와 클래스 변수를 전역 변수 대신에 사용을 한다 그랬죠. 그럼 이 인스턴스 변수와 클래스 변수의 차이점이 뭐냐면, 인스턴스 변수는 변수를 선언할 때 그냥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클래스 변수는 어떤 변수를 선언하기 전에 앞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변수는 클래스 변수가 혹은 스태틱 변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스태틱이라는 변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사람이 생성이 되면, 그러니까 태어나면, 여기서 태어나면 사람은 모두 각각 다른 눈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사람은 이 세상에 이미 공기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공기를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기 역시 각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공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모두 각각 가지고 다른 눈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그랬는데요. 이 눈의 개념이 보통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반면에 이 공기라는 개념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스태틱 변수 혹은 클래스 변수에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럼 스태틱 멤버와 non-static 멤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non-static 멤버라는 것은 인스턴스 멤버라고도 불리운다는 거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인스턴스 멤버는 우선 공간적 특징이 멤버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시간적 특성으로는 멤버들은 객체가 생성된 후 비로소 메모리도 할당되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따라서 멤버들은 다른 객체에 의해 공유되지 않고 배타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반면에 스태틱 멤버는 객체마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당 하나만 생성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걸 갖다가 클래스 멤버라고 불리운다는 거. 그리고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따라서
스태틱 멤버의 공간적 특성은 스태틱 멤버들은 클래스당 하나만 생성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간적 특성으로는 스태틱 멤버들은 클래스가 로딩이 될 때 하나만 생성이 되니까 바로 공간이 할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태틱 멤버들은 하나만 공간이 할당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객체에서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그리고 이 테이블은 인스턴스 멤버와 클래스 멤버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우선 선언하는 방법은 non-static 멤버는 앞에 아무것도 없고요. 반면에 static 멤버는 앞에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꼭 나와야 된다는 거. 자, 공간적 특성으로는 우선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스턴스 멤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반면에 스태틱 멤버는 클래스당 하나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스 멤버라고 불리고요. 멤버는 객체 내부가 아닌 별도의 공간, 즉 클래스 코드가 적재되는 메모리에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적 특징은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역시 멤버도 생성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객체가 사라지면 역시 멤버도 사라지고요. 반면에 클래스 스태틱 멤버는 클래스 로딩 시 멤버가 생성이 되고요. 객체가 생기기 전에 역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객체가 사라져도 멤버는 사라지지 않고 언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때 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역시 non-static 멤버는 객체 내 각각의 공간이 유지되기 때문에 공유되지 않는다는 거. 반면에 동일한 클래스의 모든 객체들에 의해서 스태틱 멤버는 공유가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출석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전 수업에 출석 과제로 여러분들이 각각 선택한 클래스가 있죠. 어떤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만드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생성자를 역시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최소 3개 이상의 멤버 변수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각각의 멤버 변수에는 어떤 그 정보가 저장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 되고요. 역시 최소한 3개 이상의 멤버 메소드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메소드 각각의 메소드에 대한 역시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 출석 과제에서는 각 메소드를 구현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기술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밑에 예제를 보여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 파일로 혹은 자바 파일로 만드셔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셔갖고 물론 컴파일 하실 필요 없어요. 텍스트 파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노트패드 같은 걸로 저장을 하셔도 되고 혹은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이클립스에 사용되는 어떤 에디터를 사용해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컴파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저장된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 월요일 몇 시요? 1시에서 2시 10분 사이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이것으로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